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6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는 가운데 기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기존 추세가 아직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존 추세가 일단 좀 주춤은 하고 있죠. 그죠?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금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거래일 동안 갈팡질팡하고 있고, 달러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런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그런 논란이 있는 자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일 밤에, 목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어떤 우려와 혹은 기대가 섞여서 지금 이런 혼란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은 혼조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혼조하지만 분명히 기존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다시 기존 추세가 강화되면서 계속 주식이 올라가고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계속 달러가 떨어지는 아주 멋진 그런 희망찬 올해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전히요. 아직까지 전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자리에 오긴 했죠. 그죠? 예,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증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 혹은 미국의 양대 지수들이 중요한 어떤 저항 부근에 도달해서 이번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좀 그림이 좀 더러워지는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대장이 중요합니다. 대장이 더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좀 어떤 시장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대장이 이번에 만약 못 간다면은 이번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장이 못 가면은 이제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네 어쩌네 저쩌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좀 세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전환이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제 그냥 계속해서 세계 증시는 이제 평화로운 또 때를 또 맞이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때에 와 있다라는 거. 그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아마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좀 이제 잠 못 자는 밤을, 밤에 잠 못 들고 낮에도 맨날 한국 증시 지금 좀 열심히 쳐다봐야 되는 때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밤낮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많은 측면에서 그죠?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고생해야 되는 때죠. 그죠? 주식이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막 출근하고 그런 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은 아시다시피 확률 게임이고 어떤 때를 노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특정 시기에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이 조금 좀 열심히 해서 지금이 좀 열심히 보고 집중할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좀 고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다. 그죠? 지금 솔직히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아직 제 뜻을 굽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직 제 뜻을 굽힐 때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다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엔 본인의 계좌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잡으셨던가, 저와 생각이 다르시건 같으시건 간에 중요한 건 일단 자기 계좌에 일단은 수익이 찍혀 있냐 없느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으면은 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그 수익을 누적시키시는 거를 좀 계속해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위험 관리는 우선적으로 위험 관리가 언제나 우선이다. 일단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만 조금 순서를 바꿔서 좀 먼저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오늘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금리의 향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금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침에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금리가 지난 3거래일 동안 금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물 말고 헷갈리시니까 이제 금리 차트를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보시다시피 지난 3거래일 동안 일단 저항을 확인했어요.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쯤 됐으면 연속성을 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여기에서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코스피하고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될 수 있어요. 코스피하고 비슷한 거. 잠깐 코스피를 또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에서 지난번에 이 기존 추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보통은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긴 한데 너무 지난번 추세 강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오고 곧바로 죽을 때 훅 꺾여버릴 수 있다. 조정이라고 하기 애매한 그런 게 나타나고 훅 죽어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금리의 상황이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금리가요. 자, 지금 잘 보시면은 금리가 현재 외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얘가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했어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내려오고 싶다면 오늘 밤에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반드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뭐 다중바닥형 뭐 이런 뭐 그 대략적으로 이런 데 부근에서 다중바닥형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 뭐 추세 전환의 일반적인 모양 혹은 뭐 요대로 뭐 여기서 계속해서 뭐 추세가 진행돼서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아래쪽으로 갈 거면 오늘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오늘 밤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누적된 저항을 막 되돌리면서 막 저항을 돌파한 척한다.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코스피는 그죠? 좀 전에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금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오늘 밤에 올라버리고 오늘 밤에 어떤 매수세를 확인하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해버리면 생각보다 금리가 훅 하면서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외봉으로 외국 그 여기 이렇게 그 외바닥 찍고 이렇게 쭉 그냥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슈팅성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조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늘 밤에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마침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어가지고 오늘 밤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밤에 이제 금리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근데 사실 또 조금 좀 더 좀 껄끄러운 면이 있긴 있다면은 오늘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3거래일째 뭐 어떻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3거래일째 4거래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긴 한데 근데 또 내일 하필이면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오늘 기술적으로 이미 중요한 날 내일은 이벤트가 있는 날 야 그렇게 되면 오늘 오르락내리락이 아니고 오늘도 또 옆으로 또 애매하게 하여튼 그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하여튼 오늘 밤이 분명히 기술적으로 분명한 오늘 밤이 분명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졌으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반드시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밤에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일 물가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그리고 금리가 반드시 올랐으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반드시 올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물가지표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 밤 움직임이 일단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이런 움직임이 그 내일 물가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막 다시 야 속임수네 이러면서 다시 막 확 되돌려지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당장 일단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오르느냐 오늘 밤에 내리느냐가 좀 앞으로 좀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의 향방에 있어서 오늘 밤의 움직임이 기술적으로는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코스피가 죽는 것처럼 금리가 훅 이렇게 생각보다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금리 차트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수박 겉핥기 간단하게 좀 하고 마칠게요. 일본 증시가 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됐죠. 그냥 명백한 레벨업입니다. 오늘 이제 일본 증시하고 이제 아시아 증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본은 급등하고 중국은 하락하고 코스피도 하락했거든요. 그죠? 보시면 확실히 혼조한 상황이긴 하다 싶습니다. 혼조한 중에 그 와중에 이제 기초 체력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락하고 기초 체력 좋은 친구들은 이제 레벨업도 하는구나 이렇습니다. 혼조한 상황에서 이제 제 각각의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혼조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 이제 뭐 혼란스럽지 않으시려면은 기준은 미국 증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뭐 올라가느냐 혹은 뭐 쌍고점을 찍고 내려오느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전반적인 어떤 형세를 파악하는 그죠?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그런 전반적인 형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하여튼 혼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증시 보시면 레벨업 됐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없어요. 이거는 딱히 뭐 검증이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 못하는 정도로 신뢰도도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이번에 돌파 한착하고 레벨업 된 게 이게 신뢰도가 좀 높아 보이냐면은 여기 지난번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뭐 여섯 번 거의 뭐 이 몇 수입니까? 굉장히 오랜 도전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이 투자는 확률 게임인데 확률 게임에서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어떤 이런 박스권, 뭐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권이었는데 뭐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중간까지만 딱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뭐 이상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뭐 최근에 움직임이 약간 텀벙텀벙했지만 이 최근에 이 그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저항을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냥 제 생각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장대 양봉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하는 자리에서 나온 강력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의 끝일 가능성보다 이건 시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미국 증시가 여기 쌍고점을 만들고 그러면은 얘도 이제 이러다가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되돌려지거나 이런 좀 씁쓸한 모습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만 조금 받쳐주고 뭐 세계 증시 분위기만 좀 받쳐주고 금리 뭐 이런 달러 환율 이런 분위기 조금만 받쳐주면 일본 증시 얼마든지 여기서 더 한참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 여기 이거 월봉입니다. 니케이 지수 월봉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난번 89년에 만들어놨던 이 버블 그 버블 증시의 고점 자리까지는 이제 딱히 저항이 없는 겁니다.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크게 여기서 잘 되면요. 근데 잘 못 되면 또 다시 크게 또 내려올 수도 있는, 혹은 뭐 박스권, 일단 박스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박스권으로 갇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일단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회로 보이는데 아직 뭐 미국 증시의 어떤 뭐 이런 좀 껄끄러운 자리 뭐 이런 걸 좀 감안을 해보면, 물가지표 발표 이런 걸 감안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죠? 네.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일본 증시 자체만 보면 제법 믿음직한 신호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미국 증시가 뭐 잘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게 좋겠죠. 일본 분들은요. 일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오늘 하락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전일 상승했던 게 오히려 하락을 자극시키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재차 확인하고 차분하게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급락 폭락도 가능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밑에 지지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급락 폭락도 가능했는데, 보시다시피 일봉상 여기 이런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 여기 22년 4월에 만들어놨던 저점, 22년 10월에 만들어놨던 저점, 상해 종합입니다. 이 저점 자리를 지금 붕괴시키고 이제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뭐다? 레벨 다운이에요. 이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강화. 더군다나 이거 뭐죠? 일본 증시가 7번 저항을 확인한 것처럼 이 중국 증시는 지금 세 번째 확인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도 좀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정도 확인한 거예요. 지금 크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는 좀 믿음직하다. 그래서 하락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렸냐? 일단 여기까지 열렸습니다. 20년 3월 전염병 났을 때 저점, 이때까지 일단 하락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 강화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증시에서 제가 사족을 덧붙인 것처럼 이제 세계 증시가 여기서 뭐 미국 증시가 이제 고점을 돌파한착 해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 자칫 잘못해서 미끄러져야 된다. 그럼 이제 뭐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속절없이 일단 3월달 저점까지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잘못되면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모든 게 일단 추세대로 가고 있네요. 그죠? 중국 증시는 하락 추세였고, 하락 추세가 오늘 저점이 붕괴되면서 직전 저점 붕괴를 재확인하면서 강화가 됐다. 하락 추세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도 그에 맞춰서 움직인 것 같아요. 위안화 약세 흐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어젯밤에 위안화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돌파 한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확인을 했습니다. 엔화도 그렇죠. 엔화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엔화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맞죠. 위로 올라가니까 엔화 약세. 엔화 약세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오늘 보시면은, 물론 이제 좀 마감까지 봐야 되는데, 보시면 어떤 전고점 자리를 좀 돌파한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세가 더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금리, 좀 전에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오늘 밤이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점은 사실 어떤 환율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도 오늘이 조금 좀 중요한 변곡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잠시 좀
그 순서를 좀 바꿔서 달러 인덱스 좀 잠깐 볼게요. 엔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버텼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넘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코스피와 똑같은 설명, 금리와 똑같은 설명 되겠죠? 여기서 지금 외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외바닥을 찍었는데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만약에 여기가 쌍바닥이 만들어진 거라면, 저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라면 굉장히 큰 달러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밤이 이제 보시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이런 횡보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밤에 돌파 한 짝 하면은 그럼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 밤 물가지표 때문에 되돌려주고 속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밤에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그런 날이다 알고는 가자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엔화로 넘어가자면, 엔화도 지금 그런 달러 인덱스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싶어 하는 모습인데, 일단 또 내일 아침에 보자고요. 이건 어떻게 되나. 일단 이런 모습이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그죠? 금리에서도 좀 사실 비슷하게 좀 나타날랑 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사실 엔화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금리도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못 올라가고, 여기서 지금 금리 꺾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금리 움직임이나 엔화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오늘 밤이 하여튼 그래서 그 금리 입장이나 뭐 이런 저런 측면에서 조금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일단 조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4%대 저항에 걸려갖고 여기서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4%가 또 지지선으로 또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고, 글쎄요. 하여튼 뭐 마감하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오늘 밤에 훅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버티면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좀 제법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쭉 다 봤고, 유럽 증시는 아까 아침에 봤죠. 독일 증시는요. 독일 증시 지금 개장했네요. 조금 전에 개장해서 개장한 지 23분, 5시쯤 개장했을 테니까 개장한 지 30분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죠? 일단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하죠. 위로 튀어 오르면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합니다. 왜냐? 어제 음봉을 믿고, 또 그리고 지난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의 저항을 믿고 역배팅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물가지표가 이제 목요일 날 밤에 발표가 있어서 오늘 밤에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죠. 뭐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밤에 이런 모습 나오는 증시나 이런 모습 나오는 금리나 달러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오늘 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자고요. 오늘 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 일단 있죠. 일단 해보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다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유럽 증시, 독일 증시도 다시 따라 올라가서 양봉을 만들어낸다. 그럼 또 도망가는 거고. 일단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봤으면 어제 음봉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만 하겠죠, 그죠? 요 정도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 봤어요. 지금 그래서 뭐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일부 자산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기존 추세, 금리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면서 이제 조금 좀 느긋하게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뭐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조정 뭐 이런 것도 없이 조금 급격하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금리가 확 추세 전환하거나, 달러가 여기서 쭉 급하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예를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금리와 달러는 코스피처럼 될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뭐 차분하게 뭐 좀 빠졌네요. 이게 평상시였으면 이게 이제 급락에 해당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평상시는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1월 2일 날 18.59, 19까지 찍었다가 지금 보시면 16까지 많이 내려요. 16.79까지 쭉 내려왔죠. 지수 하락과 변동성 지수 하락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살쪘던 코를 다이어트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무리 저렇게 하락을 해도 변동성 지수가 잘 살아나지도 않고, 또 그리고 풋옵션들도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라고 한다면 저 정도면 이제 엄청난 코스피 대폭락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거는 사실 급락 폭락이 아니고 그냥 조금 찔끔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지난번에 코스피가 워낙 강하게 올라 버렸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빠져도 사실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여기 어디서 살아나기만 하면 이것도 아직까지 가격 조정에 불과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환의 기준이 뭡니까? 전환의 기준이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거나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걸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급격하게 하락 추세 진행된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조금 좀 곤란할 수 있고, 사실상 이거 한파동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텐데, 근데 이게 하여튼 좀 지금 상황이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잘 버텨주면 여기서 그래도 좀 여기서 조금 좀 주춤주춤 하다가도 그래도 급락폭락으로까지는 안 가고 잘 버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좀 덜 빠지고 여기서 버티면서 그래도 지난번 급등했던 거를 잘 어떻게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또 다시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거고, 미국 증시 여기서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그 여기 요렇게 쌍고점 되면서 급격하게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그림이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근데 제 뜻을 아직 굽힐 때는 아닌 것 같으니 계속해서 기존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급하게 일단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추세를 고려해보면 조정이 이 정도 나오고 적당히 올라가요. 제법 많이 올라와야죠. 근데 지금 쌍고점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어딘가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다 붕괴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런 자리도 완전히 다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다? 이 정도면 일단 여기 쌍고점은 완성했다 이겁니다. 쌍고점. 아, 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쌍고점이 완성됐다라고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로 본격적인 전환이다. 야, 지난번 요렇게부터 올랐더니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죠? 세계 증시의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아직 그런 좀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어제 뭐 혹은 뭐 이틀 전, 하여튼 이번 주에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잘 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 누적시키시면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시간 잘 지내 보시면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좌에 뭐 수익 들어와 있고 시장이 옳다라고 하면은 뭐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하여튼 수익 잘 누적시키시면서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자리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조금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일단 뭐 가만히 좀 계셔 보시고, 뭐 아직까지도 뭔가 이제 코스피나 뭐 한국 증시 하방을 뭐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물가 지표까지 좀 보셨다가 다른 기회가 또 오는지 또 노려봐야 되겠죠, 그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코스피가 급하게 빠졌는데, 야, 이렇게 빠졌으니까 앞으로 네가 말한 대로 더 급하게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또 하방을 진입하기는 그것도 또 솔직히 조금 좀 부담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솔직히 이 정도쯤부터는 약간 좀 추격의 의미가 좀 세다라고 봐요, 하방은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 말씀드렸죠, 그죠? 이 가격적 메리트가 생겼다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지면서 단기적인 가격적 메리트는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코스피도 이 정도 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죠? 여기서 하방을 오늘 보면서 이걸 진입한다?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회를 기다려보자. 어차피 물가지표라는 중요한 게 또 발표되니까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하여튼 코스피는요, 결과적으로 어떤 지난번에 어떤 중요한 레벨업의 기준이 어디였죠? 대략적으로 350원저리였을 겁니다. 350원저리가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요렇게 여기서 고점을 확인했던 이런 자리고, 딱 350이라고 하기 좀 뭐할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서 이거 아직까지 조정일 수 있는데, 조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매도세가 강하죠, 그죠?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저의 생각대로 잘 순항하고 있다 싶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코스닥도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있어요, 그죠?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여기, 그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이었잖아요. 여기 넘어갔던 건 오버슈팅으로 봐주고, 그래서 여기가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넘어서서 레벨업 하는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박스권이죠. 일단 갈 때 못 갔습니다. 가야 될 때 못 가서 일단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걸 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스피 선물이 1% 빠졌고요. 코스닥 150 이 현물 지수가 1.14% 빠졌습니다. 1%, 지수가 1%씩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주식시장의 종목들은 그다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선물이 1% 빠졌는데도 상승 종목이 335개나 됩니다.
코스닥도 보세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 150 지수가 1.1% 빠졌는데 상승 종목 수가 물론 이제 코스피 종합에서 상승 종목 수가 517 종목이나 됩니다. 이거는 사실 좀 하락장의 특징은 아니죠, 그죠? 물론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맞습니다. 1000 종목이 하락하고 500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평상시에 지수가 1%씩 빠지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평상시에 지수가 1%씩 빠지면은 한 100종목 상승하나요? 코스피에서? 그죠? 코스닥에서도 한 100종목, 150 종목 상승하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좀 제법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소형주들은 나름 또 자기네들의 파티를 또 즐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좀 혼조한 상황 이런 거는 조금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개별적인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혼조한 상황에서는요. 코스닥은 뭐 코스닥 150 하신 분들은 150만 쳐다보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만 쳐다보시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풋옵션이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어제 그 말씀드렸던 중요한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한 차에서 이제 레벨업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풋옵션이 좀 튀어오르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 분명히 기존 추세에 대한 어떤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솔직히 이제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하지만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콜옵션의 다이어트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맞긴 맞는데, 근데 코스피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빠졌으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저가 매수 이런 거의 메리트는 조금씩은 좀 등장하는 자리이긴 해서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뭐 말은 아끼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제 반등심의 도전략이 맞지 이걸 하락을 추격하면은 이제는 솔직히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좀 말씀드렸고, 보시다시피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대형주들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좋은 종목들은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좋은 종목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 전체가 아직 다 죽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여전히 그 연말에 뜨끈한 그 분위기를 아직도 시장은 잘 간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좀 잘 볼 겁니다. 금리를 여전은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어제 어느 정도 좀 대충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어떤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뭐 주식시장 또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스닥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나스닥은 아직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 있는 데까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식시장보다도 일단 저는 금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저녁 시간을 좀 맞이할 거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저기 그 골드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골드는 금값은 지금 뭐예요? 이거 4년 박스권이었죠. 한 1년, 2년, 3년, 4년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는 도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이게 레벨업 성공을 했고, 이건 이미 레벨업 됐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달러가 좀 급반등을 하면서 연초에 다시 지금 금값이 좀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일단 금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 4년 박스권이라 말씀드렸죠. 4년 박스권이고, 지금 보시면 박스권 중간 자리가 여기쯤 될 거 아닙니까? 이 중간 자리에서 지금 딱 반등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고점 높이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매수세를 확인하고 있긴 합니다. 어떤 이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 자체를 그럭저럭 잘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엔 그래요. 이 금은 이제 뭐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좀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4년간의 박스권을 끝내고 이제서야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기서 갑작스럽게 막 추세가 확 죽어버리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제 생각에 이건 눌림시 매수를 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금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뭐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뭐 잘 못 드렸는데, 왜냐면 박스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은 4년 박스권을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시세, 이 자리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어떤 금 투자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슬슬 움직이셔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좀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자리들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금 주봉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데도 있었죠. 이런 때 보세요. 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년 동안 이게 올랐었는데 뭐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박스권 이렇게 만들었는데 박스권 돌파한 차가니까 어떻게 됐다? 레벨업 됐다.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한 1, 2년간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돌파한 차가니까 레벨업 됐다. 레벨업 쭉 됐죠? 레벨업 쭉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박스권 만들어놨는데 박스권 아래로 붕괴시키니까 한동안 또 계속 금은 안 좋았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한 3, 4년 이렇게 박스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박스권 이제 돌파한 착한 첫 순간이란 말입니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금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근데 뭐 어쨌든 뭐 금을 막 투자하라 뭐 그런 거를 막 지금 막 제가 추천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금이 그런 자리라고요. 그래서 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 솔직히 뭐 금이 그렇게 막 매력적인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야, 뭐 금은 안전자산이지 않냐 그런데 안전자산 뭐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뭐 여러분들 주식 해보셔서 아시죠? 뭐 채권 해보셔서 아시죠? 요즘 금리 꼬라지 보시면 아시죠? 예, 채권도 잘못 사면 훅 가고요. 금도 잘못 사면 훅 갑니다. 뭐든 똑같은 투자예요. 안전자산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솔직히 뭐 금을 위험을 감수할 정도면 차라리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죠 뭐 그냥 뭐 주식하는 게 더욱더 돈 버는 건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제 금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